효능 대비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계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피는 향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먹는 사람만 먹는데요. 이 저렴하고 효과 좋은 걸 지금껏 안 드셨다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이 계피가 단순히 맛과 향을 더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질환을 관리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나이가 들수록 혈당과 혈압 관리가 중요한데 저 또한 몸에 염증이 많이 나올 때 계피를 우유나 꿀에 타 먹으면 확실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향 때문에 먹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계피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계피를 섭취하면 안 되는 분들과 잘못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같이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 생각날 때가 있죠. 이런 날씨에 계피 넣은 생강차나 대추차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은은한 계피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곤 하죠. 특히 명절에 가족들과 수정과 한 잔씩 드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계피는 우리가 오랫동안 즐겨온 친숙한 향신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1분씩 쌓아가는 건강 1분입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계피의 효능.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 영어로는 시나몬이라고 하죠. 이 계피가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계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해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당뇨병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계피의 혈당 및 혈중 지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더니 계피를 섭취한 후 40일 동안 공복 혈당이 최대 24% 감소했다는 겁니다. 40일이면 매우 짧은 시간인데 효과를 본다니 놀랍죠. 그 이유는 바로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자, 우선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라는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해서 아무 길이나 배회하게 되잖아요. 포도당도 마찬가지로 당황해서 혈관 속을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경찰관이 발견하면 집에 데려다 주죠.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경찰관을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인슐린과 똑같이 경찰관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피가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고지혈증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과 심혈관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길을 잃은 포도당이 혈관 속을 막 돌아다닌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고혈당이 혈관을 마치 설탕에 절이듯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에 상처를 입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혈관을 호스, 혈액을 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호스가 튼튼하고 물도 콸콸 흐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상처가 난 호스에 물이 천천히 흐른다면 어떨까요? 호스 안에 찌꺼기가 쌓이기도 쉬울 거고 결국엔 호스가 막혀 물이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은 찌꺼기가 혈액을 따라다니는데 상처난 혈관에는 이런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쌓이고 이 상태를 고지혈증이라 부릅니다. 고지혈증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겠죠. 만약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뇌동맥이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것처럼 고지혈증은 우리 몸에 아주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 속 찌꺼기가 쌓인 것을 플라크라고 하는데 계피에 포함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바로 이 플라크를 억제하여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연구에서는 계피 추출물을 40일 동안 섭취한 결과 중성지방 수치를 30%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18%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피의 부작용. 이렇듯 계피는 당뇨병부터 고지혈증과 심혈관 건강에 이르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계피, 좋은 만큼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계피에 함유된 쿠마린 성분 때문인데요. 쿠마린은 계피의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 쿠마린을 과다 복용할 경우 간에 독성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안면 홍조와 같은 피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계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의 종류 및 복용법. 그렇다면 어떻게 계피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섭취 방법을 알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계피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계피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입니다. 이 실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며 향과 맛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카시아 계피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바로 그 계피인데요. 중국과 인도에서 주로 생산되며 향이 강하고 맛이 진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쿠마린이 계피의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부드러운 맛인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거의 없는 데에 반해 향과 맛이 강한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훨씬 더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론 계피보다 카시아 계피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빵이나 과자, 커피 등에는 카시아 계피가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흔하게 접하는 만큼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유럽에서 카시아 계피의 일일 허용량을 1kg당 0.1mg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내 몸무게가 50kg이라면 5g이 최대 허용량이고 이는 밥 숟가락 반 정도의 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피가루 섭취량이 1g인 실험군과 6g인 실험군이 비슷한 혈당 감소량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부작용까지 고려하신다면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주스나 스무디를 갈아서 마실 때나 감자 요리 위에 조금씩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유나 꿀과 같이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뿌려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섭취량만 주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계피 영상에서는 계피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